안녕하세요. 최승윤 작가입니다. 오늘 해볼 이야기는 지능이 높으면은 과연 생존에 유리할까? 라는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이 이야기를 제가 이제 모니터에다가 컴퓨터에다가 뭘 써가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하다가 어, 그냥 귀찮아서 캠을 켜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뭐 지능이나 그런 것에 대해서 많이 언급을 했잖아요. 실제로도 제가 아까 어떤 걸 봤는데 그것에 대해서 연구를 하고 있는 학자분들도 꽤 있더라고요. 근데 이게 최근의 사회 문제들이나 그런 것에도 좀 연결이 많이 되는 것 같은데 하나하나 천천히 좀 풀어가 보도록 할게요. 뭐 아시겠지만 제가 이렇게 얘기할 때는 두서없이 얘기해가지고 조금 좀 답답하실 수도 있어요. 자, 똑똑하면 좋을까요? 사람이? 그럴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실제로 우리가 인류가 살아오면서 꼭 똑똑한 사람들이 생존율이 높지는 않았습니다. 어떤 이야기냐면은, 예를 들어서, 옛날에 삼국지에서 조조와 유비가 만났을 때, 유비가 일부러 바보처럼 그 연기를 하잖아요. 그래서 조조가 유비를 살려준 적이 있어요. 뭐 그게 진짜든 아니든. 아니면 옛날 군대들을 보면은 확실하게 여기서는 이제 지능의 그 차이가 필요성이 달라지는데 지휘관은 굉장히 똑똑해야 돼요. 지휘관은 혼란스러운 와중에서도 전장에 그거를 빨리 파악해가지고 명령을 딱딱딱딱딱딱딱 잘 내려야 돼요. 근데 밑에 있는 병사들이 똑똑하게 되면은 군대가 산으로 갑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뭐 무협지 같은 영화들을 보면은 뭐 어떤 병사들이 막 붕붕붕 날아다니면서 하지만 뭐 그런 이야기가 있죠. 전쟁을 할 때 가장 피해야 뽑지 말아야 될 병사가 뭐 병법서를 책으로만 읽은 사람 아니면은 무술하는 사람. 그러니까 이런 군대 같은 거는 집단 행동이라서 서로가 단결이 되어서 한꺼번에 진을 짜가지고 해야 되는데 이 병사가 전체의 흐름으로 움직여야 되는데 혼자서 생각을 하고 그렇게 되면 이 대열이 흐트러진다라는 거죠. 그래서 이제 지휘부가 생각은 지휘부가 하고 이제 병사들은 그 명령에만 복종하게 되어 있어요. 아니면은 우리 아시아권에 있는 유교 문화 같은 경우를 보면은 자기 직업에만 충실하라는 그런 게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은 왕이고 신하는 신하고 농부는 농부고 어부는 어부고 뭐 남자는 남자의 역할, 여자는 여자의 역할 뭐 여러 가지가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머리를 쓰는 거는 위에 계층들만 하고 밑에 있는 사람들은 이제 머리를 쓸 필요가 없는 거예요. 머리를 그런 경우가 많아요. 어설프게 머리가 좋으면은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제가 나중에 싹이 보이겠다. 제가 나중에 나한테 위협이 되겠다 하면은 죽임을 당하는 경우가 역사에서 엄청나게 많습니다. 물론 거기서 머리싸움을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가면은 최정상의 자리에 차지할 수도 있겠지만, 근데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은 항상 귀족들의 역사, 귀족과 왕족의 역사들만 보잖아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왕족들이 어떻게 보면 평민들보다 더 생존율이 낮을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은 왕이 집권을 하면은 나머지 형제들이나 뭐 친척들 나중에 자기한테 반란을 일으킬 만한 명분이 있는 사람들은 모조리 죽임을 당한 경우들도 많거든요. 아무튼 우리의 역사는 귀족과 왕족들의 역사만 보다 보니까 똑똑해야지 살아남을 수 있구나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그 밑에 수많은 평민들은 거기서 튀지 않고 그냥 묵묵하게 자기 일을 하는 게 생존에 더 유리했어요. 그러니까 뭐 잘 살고 뭐 이렇게 엄청 높은 위치에 올라가고 그런 게 아니라 그냥 생존. 어떻게 보면은 뭔가 좀 잘해보려고 하다가 확 죽는 것보다 나는 그냥 대대손손 이렇게 살아갈래
하는 사람들이 생존에는 더 유리할 수 있는 거잖아요. 제가 예전에 언급했듯이 인류도 그렇고 모든 생명체는 과연 누가 마지막까지 살아남을 것인가에 대한 게임을 하고 있다라고 했어요.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처럼 고등생물이 된 것보다 뭐 개미나 바퀴벌레가 어떠한 상황에선 더 오래 살아남을 수도 있어요. 그러면은 걔네들이 더 멀리 봐가지고 더 똑똑했을 수 있는 거죠. 결과적으로 봤을 때. 결과적으로 생존을 했으니까요. 근데 아무튼 그렇게 해서 소수의 지능이 되게 높은 사람들과 대다수의 이렇게 지능이 뭐 아주 낮지는 않지만 어느 정도 그냥 자기가 해야 될 일에 묵묵하게 그냥 할 수 있는, 그러니까 군대를 다시 얘기를 하자면은 소수의 사령관만 있어야지, 머리를 쓰는 게 사령관만 있어야지, 밑에 병사들은 그냥 묵묵히 시키면 시키는 대로 상관의 명령에 저게 옳고 그름을 따지는 게 아니라 시키면은 그냥 무조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뭐 그래서 종교나 아니면은 사상 뭐 그런 것들이 있었죠. 왜냐면은 이 많은 사람들을, 그러니까 위에 사람들이 이게 어떠한 식으로 이렇게 돈의 문제나 뭐 자기 땅의 문제나 여러 문제를 이렇게 된다라는 걸 아는데, 밑에 사람들은 이게 지금 종교를 위해서 하는 전쟁이다, 아니면 우리 사상을 하기 위한 전쟁이다, 이것으로 한 군데 묶여야 되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은 이제 두뇌가 뭔가에 선동이 빨리 돼요. 그래서 이것에 하나가 머리에 박히게 되면은 그게 그냥 쭉 가는 거예요. 그래야지 오히려 그게 생존에 좋다라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오해하시지 않아야 되는 게, 지능이 꼭 높다고 좋은 것도 아니고 지능이 꼭 낮다고 좋은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떠한 목적이냐가 중요한 건데, 최종적인 생존에 의해서는 아까 제가 바퀴벌레도 언급을 했듯이 지능이 높고 낮은 게 어떤 게 더 좋은 건지는, 생존에 더 유리한 건지는 아무도 모른다라는 거죠.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점이 하나씩 생깁니다. 그러니까 현대전이 되면서 전쟁도 많이 바뀌었는데, 물론 지휘체계나 그런 것들은 비슷하지만 병사들도 조금 더 똑똑해져야 할 필요성이 있어졌어요. 그러니까 옛날처럼 단순한 뭐 칼만 하는 게 아니라 굉장히 고도화된 장비들을 많이 다뤄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들이 점점점 이렇게 가다가 현대사회에서는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그러니까 옛날에는 물을 깃는 사람은 그냥 군말 없이 물을 깃는 사람들이 필요했어요. 그러니까 노예들도 있고 아니면 평민들도 있고 있겠지만 그냥 단순 노동을 하는 인간들이 굉장히 많이 필요했어요. 이 사람들도 이게 불합리하다라고 생각을 하겠지만 뭐 유교 사상이든지 어떤 것에 의해서 그냥 그것밖에 할 수 없었어요. 그 와중에는 평민이나 뭐 노비 출신에서도 머리가 정말 비상해가지고, 그리고 거기다 운도 엄청나게 따라야겠죠. 높은 위치까지 올라가서 뭐 나라를 세운 사람도 있고 그렇지만, 그거는 정말 아주 극소수의 번개 맞을 확률보다도 낮은 확률일 테고, 대부분은 자기가 하는 일에 묵묵히 살아간단 말이죠. 그러니까 일본 같은 경우에도 장인 문화가 발달이 된 것이 지방에 이러하게, 그러니까 그게 유교랑은 좀 달라요. 우리나라, 중국이나 우리나라 유교랑은 좀 다르게 일본의 장인 문화는 그쪽의 특성에 맞춰서 그렇게 됐는데, 그러니까 그렇게 그 일을 그만큼 하게 살 수밖에 없게 만든 거죠. 거기서 튀는 사람은 죽여버리니까. 이렇게 좀 짧게 얘기하면 좀 오해가 있을 수 있는데 아무튼 대충 얘기하면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현대사회로 오면서 이런 문제점이 조금 생깁니다. 그렇게 묵묵히 일을 해야 할 사람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된 경우가 많아요. 왜냐하면 자동화가 되거나 공장, 로봇가 해야 되는, 로봇나 뭔가 기계들이 할 일들이 굉장히 많아졌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일자리를 잃어간다라는 그 얘기들을 참 많이 하고 있어요. 왜냐하면 현대 사회는 가면 갈수록 이 사람이 아니면은 안 되는 직업들만 살아남고 있어요.
너 같은, 그러니까 이런 일 하는 사람들은 되게 많은 거예요. 아니면은 그러한 일들도 점점점 기계 쪽으로 넘어가고 있고 자동화 쪽으로 넘어가고 있어요. 그래서 소수의 선진국들은 그런 단순 노동이나 그런 것들은 기계화를 시키거나 아니면은 뭐 제3세계 국가들에 맡겨버리고 아예 고부가 가치 산업만 하는 경우들도 있죠. 뭐 금융업을 한다라든가 뭐 그런 것들도 이제 자동화로 넘어가게 될 텐데, 그러한 상황에서 소수의 정말 전문적인 CEO들이나 세계의 정세를 읽고 그런 사람들이나 뭐 작가 같은 경우들도 살아남기 힘들지만 이 사람이 아니면은 안 되는 사람들만 살아남는 거잖아요. 그 아까 봤었던 학자의 이야기로는 아주 소수의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있고, 이 사람들이 이제 뭐 22세기나 되면은 이런 사람들이 직업을 갖는 게 많아질 테고, 대부분의 사람들은 어, 직업을 가지고 있지만 날이 갈수록 직업을 뺏길 수도 있고, 하위 20%의 사람들은 어떻게 보면 이제 더 이상 맡을 직업이 없대요, 현대에서는. 그렇다라고 합니다. 뭐 그렇다라고, 그러니까 이게 옛날에 비해서 이 밑에 사람들이 필요가 없게 된 경우들이 많아진 거죠. 옛날에는 노예가 가장 큰 재산이었잖아요. 왜냐하면 물을 길어오는 정말 단순한 일, 정말 단순한 일도 인간이 해야 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필요했거든요. 게다가 내가 이 사람에게 어떠한 사상을 주입을 시켜서, 예를 들어 인도 같은 경우에도 계급 제도가 있어서 내가 지금 불가촉 천민이나 하급 계급으로 태어난 것에 대해서 주입을 시키잖아요. 그럴 수밖에 없었고 이것은 당연한 것이다 해서 그 사람들은 그게 당연한 줄 알고 살아오죠. 근데 사회가 좀 변하고 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씀을 드리지만, 과연 똑똑한 게 생존에 더 유리할까요? 아니면은 아직까지도 거대한 흐름에 따라가면서 좀 따라가는 게 유리할까요? 물론 이런 측면에서도 거기서 다시 또 지능이 다양하겠죠. 그거는 생각을 해봐야 될 문제고 굉장히 복잡한 문제인 것 같기는 해요. 여기서 이 얘기까지 들어가긴 그렇고, 이건 나중에 따로 영상을 제작할게요. 어떤 얘기냐면은 실제로 저 사람이 지능이 높은지 지능이 낮은지 그 알아내기가 굉장히 힘들어요. 그러니까 어떠한 상황까지 가지 않는 이상 저 사람이 지능이 높은 사람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알기가 쉬운 게 아니라 어려워요. 근데 그 문제는 제가 나중에 따로 이야기를 할게요. 근데 이것도 다시 또 그 제 작업이랑 굉장히 중요하게 연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그런데 아무튼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서, 과연 지능이 높은 것이 살아남기 더 좋은 것이냐. 그렇지만 역사적으로 지금까지 지능이 높은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죽는 경우들도 많이 있었고, 어중간하게 중간 정도 되는 사람들이 오히려 더 많이 살아남은 그걸 수도 있어요. 그래서 그런 거 있죠. 군대에서도 차라리 중간만 해라. 중간만 해라. 근데 군대에서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어차피 지금 전쟁 상황도 아닌데 병사가 특출나게 잘해봐야 뭐 특진을 할 수 있는 게 아니잖아요. 전쟁에서 공을 세우면 무공훈장을 받거나 뭐를 할 텐데, 내가 지금 부대 생활을 하는데 특별히 잘한다고 해서 그래봤자 그냥 병장까지 제대하고 그냥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잘할 필요가 없겠죠. 그러니까 중간 정도만 해요. 근데 그게 지속되다 보면 그게 세뇌가 되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내가 진짜로 가지고 있는 재능을 펼쳐지지 못하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은 재능이 없는데, 그러니까 재능이 있는 사람이랑 지능이 높은 사람이나 아닌 사람이랑 그냥 비슷한 거예요. 근데 문제는 지휘관이 지능이 낮으면 그거는 죄예요, 죄. 그러니까 병사가 지능이 높은 사람이 있고 그 장군이 지능이 낮은 사람이 있으면 이건 최악의 군대인 거예요. 요즘 뭐 도큐멘터리 전쟁사를 많이 보는데 거기서 보면은 이제 군인들이 갖춰야 될 덕목들이 있죠.
그러니까 병사가 너무 생각을 많이 하고 너무 많은 것을 하면 안 돼요. 그냥 시키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회사에서도 약간 그런 것들 많죠. 그러니까 수뇌부가 하고 나서 그냥 너네들은 그냥 시키는 것만 해라. 열심히만 해라. 그런 게 있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그러니까 이런 게 있죠. 아, 내가 지금 어느 정도 지능이 있는데 어떻게 보면 진짜로 똑똑하면은 내가 지능을 숨겨야 될 땐 숨기고 써야 될 땐 쓰는 사람들도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어렸을 때 막 바보 흉내 내다가 갑자기 그러니까 옛날에 흥선대원군이 그랬었나요? 흥선대원군 맞나? 아니면 어떤 독립운동가도 막 도박에 빠져 있는 척하면서 뭐 독립운동 자금 대줬다라는 사람도 있고 그 왕가의 흥선대원군 제가 알기로는 왕가의 싸움에 휘말릴까봐 되게 막 멍청한 사람처럼 살다가 이제 정권을 잡으니까 굉장히 명석한 두뇌로 뭐 좋은 사람은 아니었지만 막 이것저것 일을 똑똑하게 일들을 했죠. 그런 사람들도 있어요. 진짜로 똑똑하면은 좀 무식하게 보여야 되겠다 할 때는 무식하게 보이면서 납작 엎드렸다가 그럴 수도 있어요. 근데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얘기를 하는 천재들보다 천재인 거를 그러니까 너 머리가 너무 좋으면은 내가 지금 천재인 거를 티를 내면 내 인생이 힘들겠다 해가지고 그 천재보다 머리가 더 좋은 사람은 천재인 티를 안 내고 살았을 수도 있어요. 한 가지 예를 딴 걸 들어보면 어떻게 보면 저는 알파고가 정말로 머리가 좋고 그 다음에 수를 넘어봤다라고 하면은 이세돌한테 일부러 져준 거일 수도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했었어요. 정말로 똑똑하다면은 뭐 어디까지 생각을 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느 정도는 너무 소름 끼칠 정도로 똑똑하면은 사람들의 그 반감을 사서 더 이상 자기가 존속할 수 없을 수도 있으니까 일부러 한 판 정도는 져준 것일 수도 있지 않을까? 라는 생각도 했어요. 얘가 만약에 계산 능력이 거기까지 갔다라고 한다면은 만약에 자기가 그 터미네이터 그것처럼 스카이 맞나요? 스카이처럼 미래의 컴퓨터가 인간을 지배하는 상황까지 오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시뮬레이션까지 다 짰다라고 하면은 한 판 정도 일부러 져준 것도 맞지 않을까라는 생각도 해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근데 어설프게 내가 똑똑한지 아니면 무식한지 어떤 건지 내가 알 수가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 저 사람이 지능이 높은지 아닌지도 알 수가 없는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내 자신도 내가 지능이 높은지 아닌지 알 수가 없어요. 저 같은 경우도 제가 지능이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제가 영상 올리는 거 보면 하나하나 다 대부분 그렇거든요. 하나하나 다 따져보는 거예요. 왜 하나하나 다 따져보냐? 그렇게 하나하나 따져봐야지 머릿속에 들어오니까 그런 거예요. 머리가 진짜 좋은 사람들은 머릿속으로 그냥 다 되겠죠. 뭐 폴 노이만 같은 사람들 같은 경우 보면은 엄청나게 복잡한 수식 같은 경우에도 머릿속으로 다 계산을 했다라고 하잖아요. 아무튼 뭐 그렇습니다. 뭐 이 지능에 관한 이야기는 얘기를 하다 보면은 좀 한도 끝도 없는 이야기이긴 한데 그리고 앞서 얘기했듯이 바퀴벌레와 인간의 비교처럼 무엇이 더 옳다, 생존에 옳다, 그르다 라고 보기는 어려운 것 같아요. 하지만 현대 사회에서는 확실히 지능이 높은 사람들만 살아남을 수 있는 쪽으로 가고 있는 것 같긴 하지만 그렇지만 그게 아주 미묘한 정도의 차이지 엄청 큰 차이까지는 아닌 것 같아요. 아닌가? 요즘 사회는 좀 어떻게 보면 슈퍼맨을 원하죠. 만능으로 잘해야 돼요. 근데 그러려면은 머리가 좋아야 될 것 같기도 한데 모르겠습니다. 뭐 답을 알면 저도 이러고 있지 않겠죠. 그것을 뭐가 더 그렇다 아니다가 아니라 찾아가는 과정이고 그 과정이 제가 그림을 그리는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다음번에는 아까 얘기를 했었던 그 지능이 높은 사람과 낮은 사람의 결국에는 차이가 없다 라는 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상황 아니면은 그 차이를 거의 알아낼 수가 없어요. 그것에 대해서 나중에 한번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저의 뻘소리를 들어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이렇게 성의 없이 뻘소리를 많이 하는데도 구독자가 하루하루 늘어가고 조회를 해 주시고 좋아요를 눌러 주시는 분들이 있다라는 게 참 신기하고 감사한 일이에요. 네. 여러분들 제 채널 봐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또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